오늘 저희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둘 다 결혼을 했어요. 저는 8년 전에 했어요. 8년 차. 9년 차인가? 9년 차죠. 9년 차. 애가 둘 있고요. 몇 살, 네. 몇 살? 6살, 4살 했어요. 네. 저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 됐고요. 신혼이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각본 없고 대본 없는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밥 먹으면서 정해진 그렇죠. 촬영입니다. 네. 그리고 레디 언니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는 네, 쌍수했어요, 쌍수. 네, 쌍수했어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선글라스를 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믿는다 진짜 이제. 진짜로 믿지.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방송을 아무도 안 봐. 빙고. 맞습니다. 마음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요. 이게 버블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이거 키스를 부르는 거품 아닙니까?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안 돼요. 맛있다. 맛있어? 얘는 일회용이 아니고요. 재사용하는 컵입니다. 네, 재사용 컵이에요. 밀크 마키아티를 먹고 있습니다. 블랙 슈가 어쩌고. 블랙 슈가 밀크티. 오늘은 저희가 그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제가 결혼했던 예식장을 올렸어요. 인스타랑 유튜브에 올렸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누구한테? 거기서 결혼을 할 건데 아. 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고 그런 것 좀 정보 좀 공유해 줄 수 있느냐. 자기들이 좀 젊은 부부인데 이제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결혼할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또 제 남편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식 꽃값 으로만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되게 저도, 많아요. 저도 할 때 되게 그랬어요.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되게 넉넉하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넉넉해도 후회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있을 맞아요. 걸 또는 그 돈을 신혼여행 갈 때 조금 더 투자할 걸 맞아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식을 우리가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사실 평생 한 번이잖아요. 음흠. 뭐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3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도. 뭐 저도 뭐 2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근데 어쨌든 평생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어쨌든 신랑 신부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저희 결혼식은 그러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안타깝게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주관을 하셨어요. 결혼식 장소는 일단 무조건 성당에서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펼치셨는데 굉장히 저는 반대했었지만 나름 그래도 어린 나이가 아니라 30이었지만 어쨌든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소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니 제가 뜻을 굽히고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성당 결혼식이 사실 좋긴 좋아요. 왜 좋냐면 아까 비용 얘기했었죠. 비용 부분에서 굉장히 절감이 맞아요. 많이 되는데 성스럽고 좀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안 좋은 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천주교를 안 믿으면 그 의식이 아무런 소용이 의미가 없어요. 없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천주교 아무도 없거든요. 믿는 사람이. 저희 시댁 쪽은 당연히 있었지만 저희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의미 없는 결혼식이 돼버렸고 나에게는 정말 주인공인 나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엄마의 빈자리에 뭘 하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천주교에서는 조금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왜냐면 또 그런 건 미신이라고도 천주교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엄마의 빈자리에 뭐 이렇게 사진을 놓는다거나 이런 거? 뭐 그런 부분들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너무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는 어쨌든 제 결혼식을 제가 축하를 받고 싶었는데 제 친구들이 아무도 제 식을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친구들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알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처음에 제가 입장할 때만 딱 오고 다 나가서 밥을 먹고 있었던 그치, 거예요. 사진 찍고. 그런데 이제 사진 찍을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건 의미 없는 결혼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비용 얘기하실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비용과
이 의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결혼식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비용적인 부분은 괜찮았지만 의미 있는 부분에서는 너무 완전 극과 극을 달린 케이스여가지고 결혼식만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결혼식에 종교가 끼어서 서로 맘상하고 되게 그 시간이 나에겐 별로 즐겁지 않다 되게 많아.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이제 예배식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 예배식으로 네. 하잖아. 근데 한 명은 믿는데 한 명은 안 믿어. 한 명은 또 불교야. 맞아. 이래버리면 가족 간에 또 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랑 신부가 합의돼. 왜냐면 둘 다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신부가 주인공이라 해도 신랑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가 된 결혼식을 정해야 된다.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들이 아무리 완강하게 나오셔도 당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결혼식장은 비추천해드려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해본 경험자로서. 그래서 두 명의 의논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 맞아요.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가셔도 부모님 나중에 까먹으세요. 진짜로. 그 당시에는 뭐 서운하다 어쩐다 나중에 얘기해도 니들이 내 뜻대로 결혼식을 안 했으니 내가 널 안 보겠다. 뭐 이러진 절대 않잖아. 안 그러시죠. 그치?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당시 그때 그냥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부모님 뜻에 따르는 분들도 있고 그냥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본인 후회를 남더라고요. 저는 제가 되게 재미있는 저희가 맞아요. 중심이 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특이한 거는 요즘에 주례 없는 결혼식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회 없는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다고 해서 다 없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요. 한 손에는 부케를 잡고 한 손에는 마이크를 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결혼식은 등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하객들한테. 우리가 뭐 주례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인사할 때만 하객을 보는데 그렇죠. 저희는 모든 순간을 다 하객을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식순도 다 외우고 연습하고 마이크를 잡고 직접 이제는 결혼식을 진행했던 게 저도 되게 좋았고 보신 분들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희 어머님의 지인이나 저희 시부모님 댁 지인분들도 되게 인상적인 결혼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신랑 윤두환, 오늘의 신부 오현주입니다. 본격적으로 제 결혼식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실 분들을 모셨고요. 또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요. 좀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실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미 있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거 아무나 못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직업 특성상 이분은 그렇게 엄청 잘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서 딱 유튜브 가셔서 딱 보시고 아 나도 할 수 있겠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왜냐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 안 떨리지 않아요. 이게 내가 평상시에 뭐 강의할 때랑 뭐 이렇게 진행할 때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내 결혼식 진행할 때는 사실 신부가 이래도 되나?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말 많은 신부가 되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 저희 봤거든요. 이 결혼식 딱 봤는데 결혼 몇 번 해봤나? 진짜 너무 여유롭고 너무 잘했고 떨지도 않고 말도 너무 잘하는 거여서 결혼식 몇 번 해본 사람 그래서 처음에 했고요. 예,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결혼식을 저희는 신랑이랑 신부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맞아요. 결혼식이었다는 생각에 전 그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당에서 1시간 예배를 드려서 결혼식을 한 경우고 여기는 주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끌어서 1시간 했거든요. 저희는 원래 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시간과 이 1시간 차이가 너무 컸어요. 저희는 하객들이 막 웃고 박수치고 되게 축제 같았다. 저는 그리고 같이 음악을- 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눈물도 흘렸어요. 저는 보면서. 정말? 언제?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 불렀어?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영상 보고 막 그럴 때 내가 눈물을 진짜 흘렸지. 운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 어렸을 때 좀 고생한 거 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생한 거 아는 사람들은 진짜 다 울더라고. 울었죠. 저는. 근데 신부는 안 울었어. 그러니까 신부 너무 웃었어. 너무 좋아. 저의 컨셉은 울지 않는 결혼식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울까봐. 그리고 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21살 때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신부들은 남편이랑 손을 잡고 그쵸? 들어가거나 또는 큰아빠, 맞아요. 뭐 삼촌, 뭐 이런 어른, 집안의 어른의 손을 잡고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저한테 같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래서 손을 잡고 좀 아빠 대신 들어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라라고 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난 엄마랑 들어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부터 너무 튄다부터 뭐 이런 막 계속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싫다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엄마 고생한 거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고생해서 나 이렇게 키우는 건 엄마인데 내가 왜 물론 소중한 가족이지만 왜 내가 삼촌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냐 이랬거든요. 근데 부탁을 해라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싫다, 좀 같이 들어가자, 싫다, 같이 하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진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진짜 왜 싫어 이랬더니 사실은 엄마 울까봐 이러거든요. 엄마 많이 울까봐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안 우는 엄마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는 재밌는 결혼식을 만들어서 웃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러면 엄마가 손 잡고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된 거였어 그게. 그래서 나한테는 엄마 손 잡고 들어간 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하느라고 잘 몰랐는데 근데 제 친구가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냐 네가 나도 왔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 옆에서 계속 이렇게 눈물을 계속 참고 계셨던 거야. 근데 내 친구가 그걸 보고는 지가 막 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키워주신 저희 장모님과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만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신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신부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신부 신부를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엄마도 초반에 위기가 좀 있었지만 결혼식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웃었다. 심지어 우리는 신부 부모님 인사할 때 다 막 오열하잖아 보통 그때다. 우리만 그때도 웃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엄마에게 했던 약속을 좀 지킬 수 있었던 것, 웃는 결혼식 하게 해줄게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만약 결혼식을 한다면 요즘에 소규모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그게 유행이라서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행을 떠나서 그냥 날 정말 축하해주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즐기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딱 1시간만 하고 밥만 먹고 맞아.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그 놀러 나온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날 좋은 날 우리 결혼식도 축하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정말 외국은 그렇게 맞아. 하잖아요. 축제처럼. 1박 2일, 2박 3일 막 계속 축제처럼. 그렇게 축제처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결혼식의 의미지 않을까. 그럼 내가 쭉 살면서도 소중한 추억이 하나 생기는 거고 사진을 볼 때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사실 1시간 예식이 길다곤 하지만 1시간 예식도 끝나고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 결혼식 어떻게 끝났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후다다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과연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의 의미가 맞는가? 그럼 2번 해야 돼. 그렇지. 매년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그래, 돼. 해야 돼. 그래서 진짜. 너무 억울해, 진짜. 맛이었어. 보는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왜 그런 웨딩을 스몰 웨딩이라고 많이 하잖아. 근데 스몰 웨딩이 돈이 적게 들어서 스몰 웨딩이 아니더라고. 맞아. 나는 돈도 적게 들 줄 알았는데 스몰 웨딩이 더 비싸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산다 그러면 제주도는 비행기 표까지 다 해야 다 되는, 보내주잖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스몰 웨딩이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할 때 첫 번째 내가 비용에 중점을 둘 것이냐 맞아. 의미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두 개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놓치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은 정말 발표를 많이 팔아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보통 왜 스드메 같은 거 따로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근데 하죠. 저는 그 예식장이 얼마 이렇게 생긴 지 오래 안 됐고 꽤 그래도 트렌드한 예식장이라면 스드메 패키지를 하는 걸 오히려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따로 막 그 청담에서 되게 비싼 거 해도 여러분 친구들이 거기서 하는 줄 아무도 몰라요. 막 자랑할 때나 하는 나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몸집이 되게 커가지고 맞는 게 없어서 뭐 그런 데서만 해야 된다거나 몸이 너무 좀 작고 왜소하거나 키가 작고 이래가지고 맞는 게 없어서 나는 그렇게 맞춤으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닌 평균 신장의 평균 사이즈를 가진 분들은 나는 그런 것도 난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 때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스드메 패키지로 거의 다 있거든요. 따로 안 하고 우리는 스드메 패키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식장 따로 패키지 따로 물론 예식장 안에도 있었지만 예식장 안에 있는 패키지는
별로 안 이쁘고 이렇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알아봤는데 이 패키지 자체가 따로 있었어요, 스드메가. 근데 요즘에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20대 뭐 30대 초반 분들은 드레스를 직구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예. 50만 원 선에서 드레스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렌트 비용보다 저렴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건 거죠. 또 미니멀 라이프랑 또 맞지 않은 건데 어쨌든 한 번 입고 안 입을 옷인데 구입을 하는 거나 그럼 그거 쭉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입을 해서 사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 그래서 뭐 이왕이면 여행 갔을 때 여행을 좀 많이 다니까 여행 갔을 때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쭉 서치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구입해가지고 드레스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일단 촬영 먼저 하고 또 하시는 왜냐면 스몰 웨딩 많으니까 요즘에 맞아. 그런 방법도 또 있더라고. 얼마 전에 서울숲을 갔는데 어떤 남녀 두 명이 이렇게 수레 같은 거 끌고 가는데 딱 봐도 웨딩 촬영. 웨딩 촬영을 자기네들끼리 언니 수레라니 진짜 이 여자 몇 살이에요 수레래요. 미약하라고 안 하면 다행이다. 아니 근데 그거 했는데 그 사진 찍는 딱 느낌 바로 딱 들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서 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진짜 저는 진짜 없었어요 개인 되게 촬영. 합리적인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렇게 개인 촬영하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찍고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 포토샵을 해주는 업체가 맞아요. 있어요. 따로 한 있어요. 장당 몇백 원에서 1,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웨딩 촬영에서 포토샵에서 받는 거는 30장 이내야. 다 해주지 않고 더 맞아요, 찍은 거. 맞아요. 그럼 30장만 하면은 얼마 안 들어.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트렌드가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맞아. 특히 웨딩은. 그래서 정말 요즘이랑 저 했을 때랑 너무 틀리더라고. 근데 틀린 게 우리 때는 정말 너무 비싼 것만 추구하는 그런 유행을 했을 맞아. 시기였었어요. 그때는. 맞아. 그래서 다들 호텔 예식이나 뭐 그거 안 하면 단독, 왠지 내가 결혼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애들 뭐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식 뭐 맞아. 드레스도 수입 드레스 입으려 그러고 지금도 메이크업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메이크업도 막 청담동 살려 그러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정말 스몰 웨딩으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조건에 맞는 정체성을 찾은 결혼을 하려고 많이 노력.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이런 건 장비 발달도 여러 가지 맞물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스드메를 처음부터 그냥 청담으로 바로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우선 식장을 어디서 할지 좀 정하시고 식장에 좋은 패키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길 맞아. 추천. 맞아. 근데 그게 너무 구리다. 음. 그러면 그 후에 청담이라든가 다른 쪽의 스드메 패키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청담에 스드메 먼저 알아보고 그 후에 식장을 구해.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웨딩 촬영 때 그 드레스 잡아주신 이모님들이 그 분야에서는 진짜 전문가시거든요. 한 10년 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트렌드를 다 아시는 분들이야.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예식장 안에 있는 스드메를 패키지를 같이 해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했었거든요. 저한테 드레스 어디서 구했니? 그래서 예식장 패키지 하겠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청담 샵도 이렇게 깨끗한 드레스가 없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돌려 입어가지고 막 여기 막 묻어 있고 막 이런 데 막 아니 막 먹고 이러니까 막 커피 자국이며 뭐며 되게 많은데 다 지우는 거라는 거야. 그 포토샵 할 때 이렇게 깨끗한 드레스 입고 오는 사람이 정말 없다고. 오히려 청담 샵이 새 거, 그러니까 택 뜯는 가격 아시죠? 택 뜯으면은 몇백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입으면 맞아. 그 드레스를. 그래서 많이 입던 걸 내가 입으면 정말 더럽습니다. 끝도 되게 까맣고요. 그리고 저는 오후 시간 했거든요. 근데 그 오후 시간도 오후 시간이 훨씬 저렴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처음엔 우리는 서울 손님이랑 지방 손님이 많다 보니까 오전에 하면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1시 이럴 때 하면 자기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이래가지고 그럼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저녁에 할게 이래서 5시에 잡았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알아보는데 저녁 시간이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이건 땡 잡았다. 이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웨딩을 하면서 훨씬 더 저렴했던. 그리고 저희는 단독홀이에요. 국제대학교 웨딩홀은. 그래서 그 시간에 아무도 없고 주차장은 학교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넓었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저 270 들었어요. 홀만? 다 해서. 아니 패키지까지? 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뭐 앨범 모든 거 다. 그러니까 근데 그 촬영은 그 뭐죠? 예식장에서만 찍는 촬영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밖에서 찍는 것까지. 스튜디오까지? 그러니까 결혼식에 든 음식값 빼고 든 것은 270이 다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 생긴 웨딩홀을 막 홍보하고 이러는 곳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맞아요. 추천해드려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때 할인도 많이 하고 많이 해줘요. 이벤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새로 생긴 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데 이러면 소문 내야 되고 홀이 많이 안 찼기 때문에 정말 DC를 많이 해주고 서비스도 많이 넣어줘요. 근데 웨딩 비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발품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많이 다녀봐야지 내 마음에 드는 곳 그리고 내 비용에 맞는 곳이 찾아지지. 인터넷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는 건 실제로 보는 건 틀리기 때문에 많이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호텔에서 결혼하시는 분들 보통 얼마 들었냐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약간 그래도 우리가 좀 알만한 호텔을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꽃값만, 그러니까 홀에 다 생화 깔잖아요. 그게 3천에서 5천만 원을 해요.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보통 좀 호텔에서 고급지게 결혼한다라면 1억 정도. 1억 정도가 8천. 아니죠. 1억 이상이 들죠. 그쵸. 1억 이상이 들죠. 1억 이상 듣는 결혼식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신랑 신부 주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후회 없는 결혼식이 되죠. 물론 고생스럽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정말 뜻깊게 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싸우는 그 예비 부부들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 씨도 저희 신랑 결혼 안 한다고 막 선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결혼식 때 가치관을 공유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하우투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시면 후회 없는 결혼식,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 이거 해야 되는 그렇죠. 다시. 다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새글 알림 등록하시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